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길 오후의 햇살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래된 돌담에는 칙칙한 회색빛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서윤은 무심하게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골목의 끝자락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두 명의 남성이 한 젊은 여성을 거칠게 끌고 가고 있었다. 여성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남성들의 억센 소나기에 잡힌 채 그녀의 몸은 마치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이거 나 제발. 여성의 절박한 외침이 조용한 골목을 갈랐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1대2 상대방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 자신은 홀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아 온 합기도 유도. 격투기 기술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싸워야 한다. 저 여성을 구해야 한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서윤은 두 남성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거기서 멈춰요.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남성들은 서윤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뭐야, 꼬마 아가씨 쓸데없는데 참견하지 말고 갈 길 가시지. 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곧바로 공격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몸은 한 마리의 맹수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남성들의 조롱 섞인 웃음은 이내 멈췄다. 그들은 서윤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남성들은 더 이상 서윤을 얕잡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여성을 놓아준 뒤 서윤을 향해 다가왔다. 두 명의 남성이 서윤을 앞뒤로 에워쌌다. 서윤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좁은 골목은 그녀에게 불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덩치가 큰 남성이었다. 그는 거대한 주먹을 휘둘러 서윤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서윤은 가볍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빨랐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바람 소리를 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상대의 팔을 잡아챘다. 그녀는 상대의 팔꿈치를 꺾으며 몸을 틀었다. 우악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남성의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다른 남성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벽돌 조각이 들려 있었다. 서윤은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는 상대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발은 정확하게 남성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헉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성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이제 남은 건 한 명이었다. 먼저 공격했던 남성은 팔꿈치의 통증에 인상을 찌푸린 채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의 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의 멱살을 잡고 몸을 틀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상대는 큰 충격과 함께 땅에 뒹굴었고 서윤은 재빨리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땅에 쓰러진 두 남성은 더 이상 서윤에게 덤빌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겁에 질려 서 있던 여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윤은 담담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위험하니까 어서 이 골목을 벗어나세요. 그녀는 여성이 안전하게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청바지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서유는 평소처럼 한적한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그녀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남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여자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선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조용히 책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보다 더 많은 경계심을 품고 카페를 나왔다. 그녀는 일부러 좁고 복잡한 길을 택했다. 여러 상점들을 지나고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뒤를 쫓는 발소리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골목을 두어 번 꺾자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멈췄다. 서유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을 쫓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와 다른 어색한 공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의 집 앞에 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그녀의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유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은 어제 골목에서 마주쳤던 남자 중 한 명과 닮아 있었다. 그들이 그녀의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누구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어제 골목에서 만났던 그 친구 맞나?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자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윤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지만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다른 누군가의 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본능은 그가 이 골목에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 집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죠? 서윤은 침착하게 물었다.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한 발짝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내가 어제 우리에게 아주 큰 굴욕감을 줬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 그의 말은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두 분이서 죄 없는 여성을 괴롭히는 걸 막았을 뿐인데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멈추고 표정을 굳혔다. 말이 꽤 많네. 어제는 운이 좋았지 오늘은 아닐 거야.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골목 안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제 서윤에게 제압당했던 또 다른 남성이었다. 그는 팔꿈치에 깁스를 한 채 분노에 찬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남성이 더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숫자는 3명이었다. 서윤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싸움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3대1 게다가 그들은 복수를 위해 작정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어제처럼 단순하게 끝날 싸움이 아니었다. 복수를 하려고 오신 거라면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3명의 남성은 서윤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다시 한번 몸을 날렵하게 움직였다. 좁은 골목은 이제 그녀에게 불리한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기술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첫 번째 공격을 시도한 남성의 팔을 잡아 그의 몸을
방패처럼 이용하며 두 번째 남성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몸을 틀어 세 번째 남성의 다리를 걸었다. 새 남성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들의 혼란을 틈타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은 듯했다. 서윤의 노련한 싸움 기술에 세 명의 남성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첫 번째 남성은 팔이 꺾여 고통에 신음했고 두 번째 남성은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마지막 남성은 서윤의 발차기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 서윤은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제압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져요.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성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서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번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깔끔했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그는 방금 싸움이 벌어졌던 곳을 훑어보더니 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실력이네요. 남자는 칭찬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시죠? 서윤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말에 서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어제 골목에서 구해준 여성이 제 동생입니다. 남자의 말에 서윤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다. 그는 감사의 표시를 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제안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었다. 서윤입니다. 그들은 골목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민주는 어제 서윤이 구해주었던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이며 그녀가 그 골목을 지나던 중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동생이 당신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하더군요.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동생분은 괜찮으신가요? 내 큰 충격은 받았지만 다행히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이 당신 집까지 찾아온 걸 보니 너무 죄송하고 걱정이 됩니다. 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서윤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요. 그들은 단순히 보복을 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동생을 노렸던 그들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조직이요? 민준은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신 뒤 서윤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제 동생을 노린 이유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서윤은 민준의 말을 경청했다. 저는 지금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밀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조사해왔고 최근 그들의 일부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 정보에 동생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던 거죠. 동생을 인질로 잡아서 저를 위협하려 했던 겁니다. 서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어제 그저 정의감에 벌였던 싸움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일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민주는 서윤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를 믿을 수 있나요? 당신은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들었을 텐데요. 제가 구한 여성은 당신의 동생이에요. 그들이 당신의 동생을 노렸다면 분명 저에게도 복수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건 제 성격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윤의 결연한 눈빛에 민주는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우기 힘듭니다. 민주는 서윤에게 자신이 모은 정보를 보여주었다. 조직의 주요 인물들의 사진, 그들의 범죄 기록,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장소의 지도까지. 서윤은 민준의 자료를 보며 머릿속으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들이 또다시 당신이나 당신의 동생을 노리기 전에요. 어떻게 할 생각이죠?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는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조직의 소굴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작전만 짠다면 가능해요. 저는 싸움에 능숙하고 당신은 정보에 밝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요. 서윤의 자신감에 민주는 망설이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윤과 민주는 조직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낡은 폐공장이었다. 서윤은 공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내부로 침투할 경로를 찾았다. 저쪽 창문이 깨져 있네요. 저기로 들어가죠. 서윤은 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내부는 예상대로 경비가 삼엄했다. 2명의 거구의 남성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내부를 순찰하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에게 수신호로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민준은 그녀의 수신호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순찰을 돌던 남성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재빠르게 그의 뒤로 다가갔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싸 기절시켰다. 남자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주는 서둘러 남자를 구석진 곳으로 옮겨 숨겼다. 이제 남은 것은 입구를 지키는 2명의 경비원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준은 주변에 있던 낡은 철제 드럼통을 굴려 일부러 소음을 냈다. 누구야? 경비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순간 서윤은 재빠르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한 명을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은 제압했다. 순식간에 2명의 경비원은 땅에 쓰러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완벽했다. 민준 씨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서윤의 말에 민준은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실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들은 공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안쪽에는 둥근 탁자에 둘러앉은 여러 명의 남성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제 서윤에게 복수하러 왔던 그 남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탁자 위로 서류를 던졌다. 민준 녀석이 이 서류를 찾아다니는 것 같더군. 이 서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려? 그의 말에 서윤과 민준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찾던 중요한 증거가 바로 저 탁자 위에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그 서류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서윤과 민준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했다. 제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민준 씨가 그 서류를 가지고 빠져나와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함께 들어가야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저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민준 씨가 서류를 가지고 탈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서윤의 뛰어난 무술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야? 조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향했다. 그들은 낯선 여성의 등장에 당황했다. 서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화장실이 급해서요.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 여성이 어제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그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하, 미쳤군. 감히 여기까지 혼자 왔단 말이야?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때 민주는 뒤쪽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조심스럽게 집었다. 서류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조직의 주요 범죄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다. 화장실 말고 지옥을 보여주지. 조직원들은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서윤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탁자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민준이 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민준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탈출을 확인한 서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합기도의 기술로 한 명을 제압하고 유도 기술로 다른 한 명을 넘어뜨렸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에 조직원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윤에게 덤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민준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녀 역시 조직원들의 추격을 피해 공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미리 약속했던 장소로 달렸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서윤의 뒤를 쫓아왔다. 멈춰 서지 않으면 총을 쏠 거야. 그들의 외침에 서윤은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운동 능력을 이용해 담벼락을 넘어 건물 사이를 오갔다. 민주는 약속 장소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서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뒤로는 조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민주는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서윤을 향해 손짓했다. 서윤 씨, 이쪽으로. 서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의 차로 달려갔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민주는 엑셀을 밟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들의 뒤로는 조직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놓쳤다. 그들은 아쉬움에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사이드 미러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민주는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괜찮아요, 서류는요? 여기 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서윤에게 보여주었다. 서윤은 서류를 쥐고 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민주는 안심했다. 수고했어요. 이제 이 서류를 경찰에 넘기면 돼요. 아니요, 이 서류는 함부로 넘겨서는 안 돼요. 민준의 말에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이 서류에 그들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잖아요. 이 조직은 경찰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두었습니다. 만약 이 서류가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겁니다. 민준의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싸움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었다. 서윤과 민준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논의해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서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한데. 경찰 내부의 스파이를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스파이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 서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경찰 내부의 스파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서윤은 고민에 빠졌다. 당신이 이쪽 방면에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서윤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게는 믿을 만한 선배 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정의롭고 이 조직의 범죄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이 서류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에게 연락해서 이 서류를 전달하는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때 민준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한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러세요? 방금 그 조직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서윤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민준의 여동생이 묶여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우리가 찾던 서류를 가져와 아니면 내 동생은 죽일 거야. 서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민준의 동생을 다시 납치한 것이었다. 젠장 우리가 그들에게 당했군요. 민준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서윤은 민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동생을 인질로 삼은 건 우리가 가진 서류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류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위험하잖아요. 민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서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의 동생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는 그들의 아지트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의 경비가 얼마나 허술한지도요. 당신은 이 서류를 가지고 그들의 거래 장소로 가요. 저는 당신의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서윤의 계획에 민주는 불안해했다.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믿어요. 민준 씨, 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서윤의 자신감에 민주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 동생을 부탁합니다.